채소를 안 먹으니까 화장실을 더 잘 가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식물을 계속 먹게 된다면 장이 망가진다든지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저탄고지와 카니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웰케어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작가님들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가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선생님으로 말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두 번째가 지독한 편식주의자들. 오늘 주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미녀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주영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주영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약간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이한 식단이죠. 그런 식단을 8년째 유지하고 있는 프로 식단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적의 편식 책을 쓰게 되면서 김경철 원장님과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웰케어 TV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25년 구력이죠? 아, 학교... 28년 차예요. 아, 네, 네. 네. 28년 차. 그러면 계산하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훨씬 보기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네. 편식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아마 하나가 이제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은 카니보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육식혁명이라는 책으로 내셨는데 이소미 작가님이자 또 선생님이자 또 간호사여서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식단을 시작한 거는 제가 너무 아파서 40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기존 건강상식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럴까 하다가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 이제 육식 식단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몸이 좋아지고 막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저를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 식단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좋아지고 호전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코칭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물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어보자 하는 의뢰가 들어와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어디가 불편했고 또 어떤 식단을 했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귀가 번쩍일 것 같긴 해요. 일단 만성적인 염증, 그러니까 비염, 결막염, 생리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질염이 생겨서 병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환절기 되면은 뻘건 눈무쳐 시작해서 막 콧물 줄줄 흐르고 연거푸 기침에 되고 이러는 증상. 그다음에 너무 눈을 비벼대 갖고 한 날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시력이 없어져 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치료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저녁 약속을 해놓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저녁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아무리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상식에 준하는 식단을 철저히 지켜도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었죠. 아니,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육식식단을 우연히 방송에서 접하고 바로 실천했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니까 그 뒤로 계속 하게 된 거고 증상들이 점점 없어지고 활력은 점점 넘쳐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식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애들도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토피도 없어지고 비염도 없어지고 살도 쫙쫙 빠지고 이러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또 제가 좀 동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들이세요. 네.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많이 이제 물어오시고 해서 그런 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책으로 써보자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주영 선생님도 혹시 식단을 한 계기, 그러니까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처음 시작은 원래는 살을 빼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근처에 같은 학교의 친한 후배가 저탄고지 식단이라는 다이어트 식단이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식단을 시작하면서 살이 빠졌는데 그 이전에 제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신기하게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단 뭐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고 건강지표가 개선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건조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40대가 지나면서 기존에 원래 건선 같은 게 없었는데 건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다리 쪽이 건선이 다 올라와가지고 피부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식단을 하면서 다 개선이 되고 무릎 아픈 것도 조금 좋아지고, 그냥 전반적인 그 신체적인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식단 뭐지? 뭔가 되게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여정이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식단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식단인가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와서, 아, 저 정도면 이렇게 식단하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증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혼자 공부를 해서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되게 이상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왜 학생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게다가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양학자도 아니니까 제 말에 어떤 신뢰감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장황하고 상담 시간은 짧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한테 이 식단을 알릴 수 있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책을 쓰면 이걸 그냥 엄마들한테 툭 내밀면 읽어보고 알 수 있겠구나, 그럼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말씀 중에 이제 저탄고지 아마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카니보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도 좀 많을 것 같고, 들어는 봤는데 저탄고지 같은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저탄 또는 무탄 고지방 이걸 강조할 텐데, 그 전에 저탄고지와 카니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니보는 지방이 풍부한 육식 식품을 이렇게 섭취하는 건데요. 내장하고 해산물, 뭐 생선, 계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를 하고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왜냐면 거의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건강 상식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 하고 포화지방을 먹지 마라 그러고, 제가 간호사 또 출신이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이 건강 상식에 준하는 생활 습관이며 뭐 식단 습관을 다 지켜왔는데도 나빠졌던 건강이 저탄고지를 하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기도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탄고지에서는 허용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고기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그러던 중에 한 날 이제 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폭풍살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탄고지 중에. 다른 컨디션이나 이런 거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탄고지 학회며 저탄고지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북스터디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공부하던 중에 카니보 식단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채소를 끊어보고 먹어보고 끊어보고 먹어보고 이걸 반복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장에는 채소가 지금 나한테 안 좋구나 하고 끊었더니 바로 장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 더 좋은 컨디션과 활력을 이제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카니보 식단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허용하는 거 잘 없이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고요. 365일 중에 파티라든가 명절, 그 다음에 뭐 회식 이럴 때는 저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조금씩 양념된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치팅이고, 나머지 300 몇십 일은 철저하게 카니보를 지키는데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순한 맛에 비유한다면 이 카니보 다이어트는 그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운맛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지만 질병에는 해볼 만한 저는 식단이고, 또 제 환자 중에 카니보 통해서 좋아진 분 사례도 제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책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면은 기적의 편식과 이 육식혁명은 어떻게 보면 결이 같아요. 좀 더 내용이 카니보는 말한 것처럼 저탄고지보다는 좀 더 들어가서 채소를 아예 먹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 책에도 채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초가공식품 먹지 않고 또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들은 배제한다는 것은 다 상식인데, 채소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특히 안 먹는 데까지 해봤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채소가 좋은 거라고 우리도 너무 많이 배웠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독한 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변비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또 되게 말 잘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채소도 열심히 먹고 어른들이 먹으라는 유산균도 먹고 뭐 열심히 먹었지만 진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왜 나의 문제는 채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을 사실 품고는 있었죠. 근데 그냥 단지 의문이었을 뿐 그걸 뭐 어떻게 바꿔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식단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채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처럼 위기의 순간에 도망갈 만한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 체계로 몸속에 독소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채소에 대한 공부를 여러 가지 했는데 플랜트 패러독스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채소에 들어있는 독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럼 나도 한번 채소를 끊어볼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신 그 이소미 작가님처럼 저도 한동안 카니부어를 했어요. 4년 정도. 카니부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채소를 안 먹으니까 화장실을 더 잘 가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건 뭐지? 난 분명히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화장실을 잘 가고 더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채소를 하나도 먹지 않는데 화장실을 더 잘 가고 뱃속이 훨씬 편하고 컨디션도 더 좋아지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채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독성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깊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옥살산이라고 요즘에 독자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채소를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고 이제 옥살산이나 그 렉틴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 있는 당근이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조금씩 먹고 요즘에는 채소를 많이 먹고 있지는 않아요. 채소가 독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키울 때 뿌리는 제초제부터 해서 그게 독성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채소 그 자체가 왜 독소라고 인식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식물은 아까 주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적인 독소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인간도 식물을 먹다 보니까 포식자잖아요.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나를 먹으면 이렇게 아프니까 먹지 마라든지 나를 먹으면 이렇게 죽으니까 먹지 마라든지 이런 독소를 품고 있잖아요. 그게 식물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산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독성을 이용해서 이제 항산화 제품으로 이렇게 탈바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독성이나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 체계가 비상이 걸려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거의 결과를 보고 황산화제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신피질 호르몬제처럼 일시적인 어떤 이렇게 증상 완화, 기력 증진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식물을 계속 먹게 된다면 이런 독소에 계속 장기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저같이 아까 장이 망가진다든지 다른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워낙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물 독소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알지 못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했죠.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실제 위협한지도 몰랐다가 제 몸으로 실제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식물 독소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팠었고 그게 너무나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사람들이 캐치를 잘 못했는데 이거 알게 된 거 너무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죠. 식물 독소가 있어서 채소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고기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었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채소 중심의 어떤 지식들, 특히 이제 의사들이 그런 것에 바뀌지 않거든요. 채소는 좋고 과일도 좋고 비타민 C라는 관점에서 이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 소변 대사물에서 지방산 대사라든지 아미노산이 경과해서 도와주는 효소들이 비타민 B1, 2, 3호라든지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 중에 카르니틴, 아르기닌 같은 고기에서만 나오는 주된 비타민이 다 채소가 아니에요. 그 C가 개념이지만 그래서 고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사를 좋게 만드는데 제가 전종 환자 중에 비건 굉장히 건강에 프라우드하게 오셔서 아미노산 대사가 망가져 있는 경우를 저한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과
또는 여러 아미노산 자체는 고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풍부하다는 관점에서 지지하고 또 두 번째 독소 관점에서도 제가 푸드 항체라고 해서 음식물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200종 이상, 220종 하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주로 계란 그리고 우유는 너무 많이 나오고 곡류 중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밀가루가 나오기도 하고 글루텐이 나오기도 하고 쌀도 꽤 많이 나와요. 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당황해 하는데 안 먹으면 되죠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밥 힘을 샀던 대한민국한테는 쌀 안 먹는다는 건 되게 챌린지였던 것 같고 견과류도 많이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고기는 제가 웬만하면 푸드항체에 나온 적이 없었고 생선도 대부분 좀 비켜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체질과 관련된 검사들도 좀 더 고기를 지지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장내미생물 검사도 하고 장내미생물 관점에서는 이제 장점막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증상 통해서 새는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장내미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또는 불균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갭스 다이어트의 주된 강조점 중에 하나가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내장까지 포함해서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게 정리했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노즈 투 테일.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콩의 어떤 호르몬의 교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쉽게 좋은 천연 지방을 많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